숨가쁘게 달려온 커넥션 이제 단일화 최종화만을 남겨놓은 상태인데요. 13화에서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창수가 윤 사장부하 고기성을 일부러 죽인 사실이 드러나 경찰로 연행되었는데요. 그때 상황이 고스란히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 복원되면서 모두 알려지게 되었죠. 그런데 목소리는 제대로 복원되지 않아 사고 직전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왜 죽였는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그들도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창수가 연행되는 장면을 재경은 정말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는데요. 고기성을 죽인 이유가 단순히 자신만의 안위가 아니라 재경이 마약을 한 사실까지 드러날까봐 이런 범행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재경이 또한 많은 상처와 충격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서가 가입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최경태의 엄마였는데요. 그는 현재 노규민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준서는 20년 동안 정말 많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종수무리들은 사람을 죽여놓고도 아무런 반성도 없이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반해 준서는 단지 방관자라는 이유로 이렇게 고통에 시달리며 살았다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여리고 착한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가끔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을 하곤 하는데요. 비록 준서 옆에는 종수, 태진, 오치현 등 친구들이 있었지만 이는 모두 서로의 이해관계에 의해 만들어진 관계이기에 모래성처럼 언제든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관계이죠.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 13화에서 있었는데요. 바로 태진과 정상희가 마약을 판매한 사실을 알고 종수가 미쳐서 날뛰는 장면이었죠. 종수는 쉬고 싶다는 태진을 자신의 아지트로 불러들입니다. 이미 태진이 도착했을 때는 누군가 바닥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져 있었죠. 바로 정상희인데요. 종수는 자신의 뒤통수를 쳤다며 태진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게다가 태진의 자존심을 사정없이 뭉개버립니다. 이래서 위아래가 확실해야 된다는 둥, 너가 아무리 발 버둥쳐봐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나는 돈이 많고 너는 돈이 없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둥, 결론은 너의 분수를 알라는 것이죠. 사실 태진 같은 캐릭터는 어찌 보면 자존심 하나로 사는 사람일 수 있는데요. 종수가 그걸 심하게 건드려버립니다. 게다가 흥분을 주체하지 못한 종수가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는데요. 바로 태진한테 강제약을 먹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자신을 큰 위험에 빠뜨리게 될 줄 멍청한 그는 미처 몰랐던 것이죠. 치연이 약을 가지러 간 사이 정상희는 의식이 돌아오고 뒤돌아 앉아있는 종수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치며 그를 쓰러뜨리는데요. 이렇게 상희의 도움으로 태진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죠. 이제 종수한테 받은 걸 돌려줄 차례인가요? 폭력뿐 아니라 자신한테 약까지 먹이려 한 건 자신을 죽이려던 것이나 마찬가지인 건데요. 아니 어쩌면 평생 고통받으며 살아가야 하니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일 수 있죠. 현직 검사인 태진이 그대로 넘어가진 않을 텐데요. 다음날 신문 일면에 실릴 만한 금형그룹을 파산시킬 수도 있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바로 태진이 영륜 냉동창고에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와 수색을 시작한 것인데요. 이 사실을 안 원 회장은 노발대발하며 종수한테 태진이랑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며 다그치죠. 사실 원 회장은 이미 그가 약 판매를 한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그냥 넘어가 준 건 이런 일을 우려했기 때문인데요. 멍청한 종수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그대로 되돌려주는 태진인데요. 결국 그의 목표는 종수였고 너도 원 회장한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태진은 원 회장한테 종수를 자신한테 넘기면 금형그룹은 안전할 거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원 회장이 종수에 대한 마음이 각별했는데요. 하지만 회사 사활이 걸린 만큼 그는 많은 고민 끝에 결국 종수를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안현 시장이 원 회장한테 전화를 걸어 인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하는데요. 이때 검사란 직업이 어디까지 누군가를 망가뜨릴 수 있는지 제대로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죠. 태진은 안현 시장을 사찰해 그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38장의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치인으로서 도덕성 등의 치명적일 수 있는 사진 38장 중 2장을 문자로 보내며 현재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라고 압박을 하죠. 한마디로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로 보입니다. 14화 예고편에서는 태진이 종수를 면회하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태진의 목적은 택지 개발에 자신이 참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는 현재 인허가를 받기까지의 성과는 자신과 종수 공동의 것이어야 한다며 그를 압박합니다. 또한 그는 예고편에 원 회장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도 보이는데요. 어쩌면 태진의 목적대로 어차피 종수는 구치소에 있고 그 자리를 자신이 대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닐까 싶죠. 원 회장 또한 태진의 요구를 마냥 거절할 수만은 없을 것 같고 결국에는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준서 죽음에 있어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사전에 준서가 원 회장을 독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준서는 종수가 누군가를 죽였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는 아마도 최경태의 죽음에 관련한 얘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 노규민의 말에 의하면 경태가 죽을 당시 현장에 떨어져 있던 종수 명찰을 준서가 가지고 있다고 했었는데요. 그것으로 원 회장을 압박한 것으로 보이죠. 게다가 이뿐만이 아니라 준서는 이미 이명국의 죽음까지 모두 알고 있었는데요. 그걸 빌미로 오치현을 공사 현장으로 불러내고 심지어 명륜 냉동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시신을 밖으로 가지고 나오게 만들었죠. 준서가 원 회장을 압박하면서 어떤 것을 요구했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준서의 죽음에 원 회장이 깊이 관여해 있었다는 것이죠. 원 회장은 누군가와 대화하는 장면에서 준서를 죽이겠다고라며 묻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는 결국 준서가 원 회장을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결국 원 회장이 누군가를 시켜 준서를 청부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쩌면 그가 모두 생각지도 못한 정상의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준서가 공사 현장에서 죽기 직전 누군가를 보며 굉장히 놀라는 장면이 나왔었는데요. 이는 준서가 자신의 편이라 굳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의 이해관계 없이 그와 유일하게 동등한 관계로 잘 지낸 사람이 바로 정상이이죠. 정상이가 준서를 죽인 것은 아마도 이것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20년 동안 자신은 준서만을 바라봤는데 결국 준서는 죽기 직전까지 오윤진과 재경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그의 열등감에 불을 지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상위의 그동안 행적으로 보면 그는 사이코패스 기질이 다분해 보이고 내가 가지지 못하면 아무도 못 가져라는 생각에 충분히 범행을 벌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고편에서 준서의 손톱에서 누군가의 DNA가 나왔다고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과연 누구의 것일지 무척 궁금합니다. 재경 또한 마약 흡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결국 경쟁 상대인 유경감한테 체포되는데요. 그가 현장에 공진욱을 잡으러 간 사이 유경감은 재경의 옷장문을 열어 머리카락 채취 후 약검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재경은 강제약을 당할 당시 CCTV 증거 등이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특히 지난번 공급책 검거 당시 언더커버로 주사를 맞은 적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잘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실력으로 승진하려 하기보다 동료의 약점을 파헤치고 검사한 태빌부터 승진해보려는 그에게 주변 경찰들이 따가운 시선을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재경과 윤지는 보험금 50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재경은 약 중독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수사 과정에서 수시로 찾아오는 마약 금단 증상에 번번이 실패했었는데요. 어쩌면 최종화에서는 이 사건을 마무리로 재경은 치료차 휴직계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